네, 바로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먼저 여당 대표입니다. 5선에 빛나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고요. 야당 대표는 야권의 대표적인 사선 중진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현 의원님은 지난주에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우셨는데 대신에 옆 동네 이채희 의원님이 오셔서 대타 안타를 쳐주고 가셨어요. 저보다 더 잘하셨다. 그거는 뭐 모르겠고요. 간단하게 지난주 못 오신 이유 다 아시면 예, 그래도. 저하고 같이 그 민주당 의원님하고 이제 대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민주당 의원님이 그 전날 네. 확진자가 참석한 행사에 같이 참석하는 바람에 네. 그 민주당 의원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가 꼼짝 못하고 잡혔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회관에 예. 그 임시 침대 긴급하게 구입해가지고 예. 거기서 친구 집에서 가져온 다음에 하루를 잤는데요. 아, 거기 계셨구나. 아우 사무실에서 하루 자고 나오니까 엄청 불편하더라고. 네. 몸 찌푸드하고요. 공기도 안 좋고요. 예, 맞습니다. 목이 따가워가지고. 그렇죠. 먹었습니다. 네. 네, 여야 중진들의 거침없는 정치 토크쇼 국회 하이킥 지금 유튜브로 함께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또는 표창원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손을 흔드는 모습도 보실 수 있고요. 네, 두 분이 본격적으로 대결을 하시기 전에요. 최근 논란이 뜨거운 국민청원 글이 하나 있었죠. 정부의 실정을 상소문 형식으로 풍자하고 비판한 진인 조은산의 시무 7조. 이 글에 대해서 또 림태주 시인이 반박하는 글을 올려서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국회에서도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두 의원님 혹시 이걸 읽어보셨습니까? 설훈 의원님. 네, 네. 전 읽어봤습니다. 예. 재밌대요. 예. 네, 그 품격이 있다고 그럴까요? 아하. 그리고 네. 이 조은산 씨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예. 림태주 시인이 쓴 하교 형식, 임금이 답하는 형식으로 네네. 쓴 내용은 시무 7조 상소에 답한다. 아하. 내용은 보니까 품위가 있고 네. 그리고 추상 같아요. 네. 이게 이 조은산 씨에 대해서 비판을 해나가는데 그 내용을 보고 시인이라기보다는 정치 정세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가? 네. 좀 이게 옷깃이 여며지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대단히 정확하게 상황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참 훌륭한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 하교에 대해서 조은산 씨가 재반박을 했습니다. 그랬죠. 예. 네, 재반박을 했는데 네. 그 내용은 별로 설명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확실하게 확실하게 편파적인. 그런데 그 뒤에 네. 림태주 선생께서 또 재반박을 했습니다. 제재반박. 제재반박을 네. 했는데 네. 그 내용은 진인 선생께 드리는 편지 이런 형식으로 나갑니다. 네. 근데 이제 편지 형식으로 예. 그 전까지는 하대를 하던 형식에서 벗어나서 개인에게 드리는 편지 형식으로 아하. 쭉 나간데 읽어보니까 예. 대단히 아름다운 내용들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마 두 분이 화해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름답게. 예. 우리 정치도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을 수 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게요. 김기현 의원님의 카운터 펀치는요? 저도 뭐 우리 설은 선배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요. 네. 그러니까 찬반의 입장은 다르죠. 다르죠. 그렇지만 예. 그 예. 진행 과정이 우리가 좀 이렇게 품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글을 그런 이슈를 진행하는 걸 보면서 두 가지 네.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하나는 우리 댓글의 수준들이나 이게 뭐 문자 폭탄의 수준이 너무 저열하다, 비열하다. 예. 이거 이렇게 야비한 행동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네. 우리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를 떠나서 정치적 의견을 떠나서 조금 서로 간에 자제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예전에 저기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이었던 후보 경쟁할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예. 문자 폭탄에 대해서 이게 뭐 양념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아하. 바람에 아하, 그때 예. 논란을 빚었었는데 이게 양념 같은 것이 아니고 이 정도 되면 정말 이 칼과 같은 비수와 같은 것이니까 우리가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가 들었고요. 네. 또 하나가 이것을 시무 7조 이걸 보면서 신선한 충격이다. 이걸 좀 품위 있게 표현하는 것도 그렇지만 내용도 네. 굉장히 국민의 정서를 잘 가다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벌써 이게 오후 4시 무렵에 40만 명이 돌파를 했거든요. 그랬죠. 굉장히 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그것도 짧은 시간 내에 그 며칠 사이에 40만을 돌파했단 말이죠. 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생각은 이걸 보면서 혹시 진인 그 조은산이가 그
표창원 사회장 아닐까? 아니, 이거 저는 예상 못한 사회자에 대한 카운터 펀치를 날리셨습니다. 이 본투장에서 심판 때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표창원 사회자께서 예. 그때 의원 시절에 네. 21대 국회 불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아, 예, 예. 나중에 불출마한 이유가 뭐냐? 네. 국회의원으로서 이 조국 같은 분을 계속 지키는 것이 이게 내가 과연 이게 바람직한 거냐? 저 이렇게 해서는 못하겠다는 판단을 하고서 그만뒀다는 기사 읽으면서 여야를 떠나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그 충격을 받은 걸 보면 그때 느꼈던 게 이분하고 해게 이런 우리 사회에 좀 이런 그 좀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네. 공감대가 더 넓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아하, 들었습니다. 예. 일단 김기현 의원께는 이제 심판을 한 대 때린 데 대한 옐로 카드 하나 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평가는 좀 더 예. 지나가야 할 것 같아요. 역사가 사실이 아닌 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한마디로 덮어섰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재판부에서 판단할 거니까 네. 그건 예. 봐야 할 문제고. 네, 일단 뭐 예. 이게 본격적인 질문이 아니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조금은 숨 뭐 제가 골라주시고요. 말씀드릴 것도 막 생각하겠습니다. 뭐 전초전부터 그냥 너무 뜨겁습니다. 여야 중진 의원 두 분과 함께하는 국회 하이킥. 자, 본격적으로 한번 날려볼까요? 갑니다. 라운드 1.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오늘날 12시 자가격리 해제와 함께 당 대표로서의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합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도 전화통화를 갖고 내일 만나기로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출범 7개월 만에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꾸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체제 정비에 나섰습니다. 통합당은 오늘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민의힘과 한국의당, 위하다 3개 후보 중 국민의힘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네, 여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두 당의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쪽부터 보면요. 지난 주말 온라인으로 진행된 전당대회에서 이낙연 후보가 예상대로 당선됐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어대낙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다 이렇게 말이 돌기도 했었는데요.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실지 우선 김기현 의원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그 이낙연 대표님 당선된 것을 먼저 축하를 드리고요. 네. 의회 정치가 복원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사회에서 지금 국회가 21대 국회에 들어서 더더욱 극심한데 네. 여야의 협치나 통합의 정치가 사라지고 정치가 실종되었다. 이 거대 여당의 일방적 독주가 이렇게 보편화되어 버렸고 그래서 소수 야당의 존재 가치 자체가 이제 의심되는 상황까지 가서 이 정치가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생각하는데 네. 이 실종된 정치를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우리 이낙연 대표께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그 사실 제가 뭐 국회의원 의정 활동하면서도 같이 이렇게 같은 국회에서 활동했었고 네. 또 시도지사 할 때도 제가 울산 광역시장 할 때 전남도지사를 하셨습니다. 그랬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시도지사 회의도 자주 하고 뭐 식사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네. 매우 합리적이고 말이 통하시는 분이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한편 기대를 하고요. 네. 또 한편으로 이제 걱정되는 것은 임기가 6개월 남짓 짧은 기간인데 뭘 할 수 있을까? 네. 또 지금 여당의 그 주도 세력들은 운동권 출신 혹은 또 친문 친노의 그 핵심 그룹들 네. 이런 분들인데 우리 이낙연 대표께서는 그것과는 좀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조금 성격을 달리하시는 분이시고 뭐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아마 저기 아주 아꼈던 기자셨다. 그래서 네. 공천을 주려고까지 했는데 본인이 그에 대해서 거절하셨다는 기사까지 제가 봤습니다만 네. 어찌 보면 좀 결을 달리하는 우리 서른 대표님하고 좀 결이 비슷하시네. 서른 의원님하고 비슷하신 그런 성격이셔서 네, 네. 한편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네. 우리 서른 의원님께서 또 적극적인 지지 표명도 하시고 아하. 또 상당한 연륜과 경륜을 가지셨으니까 잘 네. 도와주셔서 네. 의회 정치가 좀 복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김기현 의원님께서 상당한 그런 그 환영과 또 칭찬 아울러서 여야 협치에 대한 기대를 많이 표명해 주셨는데요. 서른 의원님께서도 어떻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과 함께 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과의 개인적 인연도 많이 언론에서 거론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정말 여야 협치의 복원이나 여야 간의 어떤 화해 모드 조성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네, 우선 김기현 의원께서 그렇게 좋은 평과 네. 기대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기대에 끝나지 않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낙연 대표는 이제 이 당 대표로서
총리로서 참 잘하셨죠. 네.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 능력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국민 신뢰를 이제 얻었던 입장이고 예. 지금 이제 당 대표로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삶을 챙기면서 네.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그리고 꼭 재집권하겠다 네. 이 의지를 이제 만천에 피시려고 하는데 잘 할 거라 생각합니다. 아하, 예, 예. 그러면은 이제 협치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정치가 기본적으로는 협치를 안 할 수가 없죠. 예. 우리 같은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협치 속에서 모든 게 발전해 나가고 앞으로 가는 건데, 네.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예. 뭐 이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아하. 우리를 뭐 탓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예. 지난번 이 김종인 위원장이 되기 직전까지 네. 정가운 씨하고 이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네. 완전히 하나가 돼서 길거리에서 살았습니다. 네. 계속 국회를 보이콧도 하고 길거리에서 살았는데 그 결과가 결국 심판을 받았죠. 네. 여당 심판이 아니라 야당이 심판 받았죠. 그랬는데 그리고 난도 비상대책위가 만들어져 김종인 체제가 되었는데 예. 이제 그걸 제대로 하려면은 정말 협치가 돼야 합니다. 다행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종인 대표와 우리 김장인 위원장과 네. 이낙연 대표와 과거에 이제 이런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좋은 협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러려면은 진정하게 두 분이 좀 곧 만나실 거거든요. 네네. 내일 만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만나셔가지고 정말 정치가 이런 거다. 네. 이걸 좀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아하. 예. 국민들이 예. 아마 희망도 그걸 더이니까 네. 특히 지금이 코로나19로서 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병마 네. 자체도 문제지만은 그러니까요. 경제는 또 얼마나 힘듭니까? 네. 점점 더 힘드는 지악상구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데 이때는 여야가 발 긋고 이제 네. 정치 정쟁 중단하자. 일단 코로나부터 정리를 하자. 네. 이러고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4912님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와우, 두 분 화력이 초반부터 장난 아닙니다. 광고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네, 두 분 나오셨다니까요. 지역구에서 많이 응원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331님, 와, 우리 동네 의원님 나오셨네요. 설훈 의원님 반갑네요. 그리고 5490님, 저 울산 남구 토박입니다. 김 의원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다음 질문 김기현 의원께 드리겠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협치의 관건은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부를 그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으면서 미래통합당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상당히 답답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 이낙연 대표 선출과 함께 아마도 이 문제가 풀릴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한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예, 그 답변 드리기 전에 아까 네. 좀 전에 우리 서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 집회 관련해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장애 집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심판을 받았다 그러셨는데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장애 집회가 그 작년 10월 무렵이었는데요. 그때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그 현장에 나오셔서 이게 이 정권의 잘못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당이 동원한 것도 아니고 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현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몰려 나왔던 것인데 네. 그때는 저희 당 지지도도 올라갔습니다. 네. 다만 그 후에 이제 우리가 공천에서의 잡음이라든지 또 코로나 위기가 생기면서 국민들이 현 정권에 대해서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위기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저희들 총선 때 결과가 안 좋았던 것이 장외 집회 때문에 심판받았다. 그거는 전혀 사실하고 다르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네. 이제 그 좀 전에 원구성 말씀하셨는데 예. 저는 그 이낙연 대표께서 고로디우스의 매듭을 풀듯이 이 사안을 풀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렉산더 대왕이 그 뭐 동방 원정을 갔을 때 그 지역에 뭐 전해지는 전설에 의해서 이 고르디우스 매듭을 풀면 천하를 차지할 것이다 그랬는데 아무도 못 풀었다. 네. 그래서 그걸 보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그냥 칼로 내리쳐서 바로 풀었다. 그게 네. 우리가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그 전설 같은 얘기인데요. 예. 이건 정말 결단이 필요한 부분. 이거 뭐 이것저것 다 따져가지고 풀고 그럴 일이 아니고요. 네. 이낙연 대표께서 결단에 내려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 뭐 간단한 우리 그 아주 가까운 역사를 봐더라도요. 네.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DJ 대통령하고 차별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당도 나중에 별도의 창당까지 했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서 사실 대권의 그 당선도 되고 대권을 확립해 나갔고요.
박근혜 정부도 MB 정권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계속 해왔고 당명도 나중에 바꿨습니다. 자, 이 MB 대통령 시절에요. 예. 그렇게 한 다음에 대권에서 이겼거든요. 이렇게 현 정권과의 차별하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은 꼭 필요한 것이 우리 역사에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이 협치의 첫 발걸음을 네. 이게 이낙연 대표님께서 하려 그러면 고로드시 매듭을 끊듯이 네. 확실하게 한번 그 모습을 보여주고 가는 것이 네. 지도자의 모습이다. 예, 예. 그래야 여야 협치가 이루어지는 기본이 되는 거 아니냐. 네, 네. 이거는 벌써 뭐 DJ 시절부터 상위 배정을 나누어 의석수에 따라서 배정을 나누어 왔고 예. 법사위는 2000년도부터 다 야당 몫으로 차지한 20년 동안 차지했던 거를 빼앗아가 버리면 우리 뭐 이 가난한 살림면 가진 것도 얼마 없는데 그거까지 빼앗아가린 다음에 뺨 예. 때리고 다 그냥 손발 다 묶어버린 다음에 협치하자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잘 되리라 보십니까? 가진 쪽에서 네. 내놓으셔야 협치가 되는 거. 해야 된다. 재벌이 원래 내놔야 중소기업도 먹고 살죠. 재벌, 예. 네, 재벌 기업의 이사급 되시는 서른 의원님 어떠십니까? 예, 우리 뭐 재벌 기업은 아니고요. 예. 김기현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네. 그러면 상임위원회 7개 다시 내놔라. 우리가 하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법사위원장의 자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이건 법사위원장. 단순하게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럼 이거는 법사위원장을 다시 내놓으라는 뜻입니까? 다시 내는 건 원래 우리 거잖아요. 빼앗아간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면 끝없는 얘기가 네, 되는 그러게요. 거이고 네네. 이 상임위원 7개를 내놓으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보고 탓할 문제가 아니고 기당에서 미래통합당에서 총선 전략으로 전부 다 우리가 가지게 하는 게 오히려 좋겠다라는 오판에서 이게 시작된 게 정확한 거죠. 그건 정확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선거 치고 나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판단 잘못했구나. 이게 이제 아마 미래통합당의 지금 지도부가 생각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잘못한 판단이죠. 뭐 우리만 좋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부 다 상임위원회를 다 우리가 위원장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국정이 오히려 더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긴 한데 그러나 정치는 협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에서 정식으로 이 7개 상임위원장을 내놓으라 그러면은 그 국민과 상의해서 우리 지도부가 그냥 있겠습니까? 아마 내가 볼 때 이낙연 총리께서 뭐 고로드이어스 매듭인지 뭐 콜로무스 달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어떤 방법으로든 협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네. 문제는 뜻이 정확한 건지 야당의 지도부가 정확하게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건지 정말 7수를 내놔라는 건지 아니 법사위 포함해서 다 내놔라는 건지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정확한 뜻을 아마 두 분이 만나시면 해결되리라 생각하니까 네. 지켜보고 싶고요. 네네. 협치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기대하기를 바라고 지금 법사위 문제는요. 우리가 국회법을 지금 개정하자고 내놨고 있습니다. 법사위가 갖고 있는 자구 심사권, 체계 자구 심사권 이거를 걸기도 아니죠. 그 마음대로 지금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상임위 법사위에 올려놓는데 상임위에서 합의한 것도 법사위에서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네네. 그리고 그냥 묻어 놓아버리고 통과도 안 시키고 본회의 못 올라오게 만들고 상원 기능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상원처럼 네. 굴고 있어요. 김기현 의원도 법사위는 안 나가시겠지만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기분 나빠요. 왜 우리 의원이 통과시킨 걸 법사위가 지고 있느냐. 이런 게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네. 체계 자구 심사권을 이거는 국회 국회 사무처나 그리고 입법조사처 내에 두어가지고 그걸 정리하게 하고 네. 법사위는 그 기능을 손 떼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정리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네. 이런 식으로 하게 하면은 국정이 마비되는 우리 꼴을 얼마나 봐왔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관건이 법제사법위원회 같은데요. 제가 서른원님 답변을 제안하신 것처럼 어떻습니까? 뭐 그 예, 분리시키는 이런 방법. 거죠. 그뭐 체계자구 심사권 말씀하시는데 네. 체계자구 심사권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각 상위마다 각자 보건복지위는 보건복지위 관련 단체나 네. 전문가들 의견만 물어서 결정을 하고 네. 또 국토교통위는 그 얘기만 듣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법과의 균형이 안 맞거나 네. 위헌적 법률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예. 그 위헌적 법률을 걸러내는 것이 체계자구 심사권인데
연간 어떤 때는 몇십 건의 위헌 법률이 생산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요번에 제가 말씀드리시기 하니까 그래서 자,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요. 죄송하지만 제가 심판기는 한 번만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또 길어지면 다음 논의를 못 하니까요. 분명히 지금 그 논의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서른 의원님께서는 일단 법제사법위원회 기능을 분리해서 그런 체계작구 심사권은 사무처 쪽으로 넘기는 방향,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사법위원회든 이것에 대한 위원장을 다시 논하자는 입장인 것 같고요. 김기현 의원님은 아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기존 체계작구 심사권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법사위에서 그렇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네. 사무처나 이런 데서 하게 되면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법안을 심사하는 것이니까 네, 네. 그건 자체는 임명직 공무원이 어떻게 그 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네. 그 결정을 하는 그거는 틀리는 거지. 그 논리는 이미 여러 번 그러니까 그걸 제기됐으니까 여기서 네,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네, 건데. 고맙습니다. 입장은 확인됐으니까 예, 이렇게 예. 하고요. 더 그러겠습니다. 중요한 문제 또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미래통합당 당명 이건 전 국민적 관심사인데요. 국민의힘 어떻습니까, 김기현 의원님? 이거 확정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네. 뭐 찬반 논란들이 좀 있었는데 대체로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쪽으로 보였습니다만 예. 의원총회가 요즘 이제 뭐 이게 대면 의원총회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한적 한계가 있습니다. 내일 아마 다시 아침에 의원총회를 계속할 것 같은데요. 네. 당명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정강 정책 전반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저는 뭐 건강한 논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 계속 피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거라고 보는데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우리 당의 역사를 보면 뭐 신한국당, 뭐 한나라당, 뭐 예. 그러다가 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이렇게까지 이름이 왔는데 네. 이 그동안 이름을 보면 대체로 이제 뭐 나라라든지 이런 데 그렇죠. 대한 개념이 당명에 거의 들어가서 그것이 중시되는 그런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네. 거기에 비해서 이제는 그걸 버리고 우리가 국민이라는 개념을 중시하겠다고 아. 그 네이밍 자체에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어서 네. 요즘처럼 이렇게 국민의 개인적 권리나 행복, 뭐 또 복지 이런 것이 중요하고 강조되는 시점에 네. 우리 당이 그런 변신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네. 당명 개정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 예, 있습니다. 긍정적이시군요. 소론 의원님 어떠십니까? 왜 뭐 저 이 타당에서 이름을 얻어짓던 건 우리가 갖다부터 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네. 참고할 부분은 예. 국민의힘이라고 이미 당명까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청래 의원이 하던 모임이 아하. 그 있습니다. 아, 똑같은 명칭이요. 똑같은 국민의힘입니다.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좀 구할 그런 게 이 정치 도의상 있을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국민의힘으로 하든 뭐 국민당으로 하든 뭘 하든 간에 실속을 갖춰줘야죠. 그냥 그 이름하고 이게 끝과 속이 다른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당명을 아무리 바꾼다고 제대로 된 정치를 안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총선에서 이 결판 나는 거이니까 뭐 당명 그렇게 자주 바꾼다고 좋은 결과 나오는 거 같지가 않더라고요. 내용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많은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의 유사성과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어떤 서울시장 뭐 영입 그리고 국민의당과 통합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의원님? 뭐 그런 그 기사들도 나고 분석도 하던데 뭐 네. 전 나쁘지 않다고 아,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야권이 다 단일화해서 네. 나가도 지금 뭐 될똥말똥 그런데 네. 지금 갈라져서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그 의미 있게 보는 것이 안철수 대표가 지난번 4.15 총선 때 네. 지역구 후보를 한 명도 안 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만 냈지요. 그랬죠. 예. 그래서 지금 비례대표 3명이 되는 쪼그라진 정당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네. 지역구 후보를 안 냈던 것이 뭐 이유가 있겠죠. 지역구 당선될 가능성 자체가 없었다고 뭐 보입니다. 네. 그런데 어떻든 지역구에 후보를 안 내면서 야당에 대한 일종의 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의식을 가졌다 저는 생각하고요. 네. 우리가 큰 집이니까 또 작은 집에서 이렇게 같이 힘을 합작하면 저희들도 받아들여서 큰 틀에서 야당의 단일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소론 의원님은 이런 뭐 범야권 통합, 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통합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남의당 일에 뭐 갖다부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근데 뭐 안철수 대표도 지난번 선거에서 다 우리가 겪어봤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안철수 대표가 갖고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다, 그분 생각이 어느 정도다 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합당을 하든 뭘 하든
우리는 논냅니다. 네네. 잘하십시오. 네네. 이어서 앞서 서른 의원님께서 지지율 얘기를 좀 하셨는데요. 최근에 한때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을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이면서 상당한 그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 다시 또 격차가 많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또 그대로거나 좀 올라갔는데 미래통합당 많이 떨어지고요. 이 현상을 서른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결국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건 지난번 이 정강훈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코로나를 퍼뜨리면서 네. 국민들을 협박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아, 예. 그 눈으로 다 보았던 처지이고 거기 합류했던 미래통합당의 의원들 네. 그리고 전직 의원들 그걸 다 봤기 때문에 코로나를 퍼뜨리는데 미래통합당이 기여했구나. 그 원형일 수 있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갖는 국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그건 함지 근거가 있는 거이고 거기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정확하게 참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사과를 하면은 오히려 지지율은 난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사과 없이 그냥 관계없다. 이렇게 이 소위 말해서 오리발을 낸다면은 네. 이게 그 국민들 어떻게 하고 하는 소리냐. 이게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국민 앞에 겸손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네. 잘못했습니다. 이럴 때 지지율이 유지가 되든 올라가든 하는 거이지 상관없다고 그냥 이렇게 나자빠지겠다 하면은 국민들이 그걸 그냥 보고 있느냐 이거죠. 네. 제가 아니다. 그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네, 10% 이상 차이가 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지지율은요. 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니까 네. 뭐 일희일비할 거 아니죠. 네. 그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 이게 그 코로나 방역의 책임은 주체도 책임도 전부 정부 여당에게 있습니다. 아, 예. 우리가 야당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무슨 어떻게 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네. 코로나 방역을 제대로 못해서 확산되는 것은 정부 여당에게 책임이지 야당에게 책임을 뒤집으시는 전 듣도 보도 못한 얘기입니다. 아니 정광훈 목사가 그분이 뭐 연설을 했다고 해서 아니 우리가 시켰습니까? 우리가 정당에서 그 참여를 했습니까? 아니 그분이 어떻게 하든 그거는 정부 당국에서 해결해야 되지. 아니 그 우리 당원입니까? 그분은 다른 당의 대표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네. 그래 참 덮어 씌우기도 정말로 심하게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책임을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께서 이제 다 우리가 이게 코로나 사태를 다 이제 평정했다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말씀하셨고 또 그리고 또 뭐 정부 여당에서 계속 뭐 소모임도 허락하고 놀러 많이 가시라고 영화 구경 많이 가시라고 쿠폰 막 나눠주시고 관광 많이 가시라 그러시고 해수욕장 전국 다 오픈 개장 다 한다 많이 가시라고 그렇게 하셔 퍼뜨려 놓고 그걸 야당이 덮어 씌운다는 건 터무니없는 얘기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 김기현 의원이 지지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네, 데도 죄송합니다. 불구하고 제가 지지를 계속 제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참 선배님 이 자리 말씀하니까 같이 제가 있기가 참 가만히 부끄럽습니다. 제가 그 지지율 말씀을 제가 좀 네네네. 드릴 하락의 텐데요. 원인, 지지율 하락의 그 원인.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었지만 네. 그때 우리 지지율이 한 번도 아하. 지지 않았습니다. 네. 야당에게. 그런데 네. 이번에 뒤집어졌습니다. 아하. 여당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시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네. 결국은 다시 우리가 올라갈 것이다. 것이라고 봐서 아하. 여당이 정말 정신 바짝 안 차리면 큰일 날 거다. 잘해야 될 말씀을 거다. 드립니다. 네, 벌써 비발지 4개가 흐르는 것이 정리해야 될 시간이라는 신호입니다. 이번 재합선의 원인에 네. 광화문 집회와 그리고 1,000명 이상 네. 확진자가 나온 사랑의 제일교회인가요? 정강훈 씨의 그 교회가 책임이 사랑제일교회. 있다는 건 국민들이 다 알고 다시 있는데 비발디의 4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뭐 아니 근데 우리가 사랑의 그게 교회 주인이니까 사랑의 함께 교회니까 했다는 걸 사랑의 알고 교회 있는데. 그거는 다른 아니 당이에요. 미래통합당이 같이 했다는 걸 알고 아니 그런데 있는데 아니 뭘 같이 하려고 하면 했습니까? 어떻게 아니 그 하겠습니까? 선배님 말씀을 네, 참 두 정말 의원님 심하게 너무너무 하시네요. 뜨거운 상황이라서 예,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모시기로 하고요. 7611님께서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 궁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당 칭찬 한마디씩만 해주세요. 이번 주에 이건 잘했다. 혹시 가능할까요? 이 뜨거운 상황에서 김기현 의원님. 아, 요즘 네. 이낙연 대표께서 네. 이제 대표가 되시고 난 다음에 아까 좀 서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여야 협치를 아하.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고요. 네네. 원래 여야가 더 치열하게 다투죠. 다툴 네. 땐 다투더라도 네. 서로 존중할 건 존중하고 국정의 파트너로 서로 인정할 수 있다. 저는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른 의원님. 정책 문제로 서로 싸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책은 테이블 위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논쟁을 하더라도 칭찬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칭찬할 마음이 안 씁니다만 어쨌든 예, 미래통합당 쪽에서 네. 건강하게 판단하는 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예. 잘못에 대해서 네.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용기 있는 정치인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904 하나님 엎드려 절받기 갑자기 칭찬 크크크 두 분 다음 주에도 기대합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 서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